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광화문에서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정말 대한민국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개천절 날에 어떤 이 문재인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짚어볼 부분들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의 모습인데요. 참, 참담합니다. 예, 또 오늘 또 제 방송을 듣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차단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이게 무슨 전 세계의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무슨 북한 김일성 광장도 아니고, 중국의 천안문 광장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꼬라지가 진짜 우리가, 이게 지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나중에 정말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은 참 이걸 문재인이나 정세균이나 정말 나중에 경찰청장이나 자화자찬할 게 따로 있지.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자화자찬하는 게 낫죠. 예? 자화자찬하는 게 명박산성은 유도 아니죠, 이거. 자화자찬할 게 따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잠깐만요. 이게.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자화자찬하는. 네.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사진 아닙니까, 이게? 예? 정말 이거 부끄러운 모습이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관리를 해야 되죠. 감염병은 질병이잖아요. 감염병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헤쳐먹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범죄거든요.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질병은 질병의 위험대로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지. 왜 이거를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해가지고 코로나 계엄령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헤쳐먹는지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서울대공원에 이번에 10월 3일 날 2만 명 이상이 밀집했다고 하죠. 제주공항에도 하루에 한 4만 명 이상이 밀집했는데 전철을 하루에 747만 명이 탑니다. 전철을 하루에 747만 명이 타는데 그런 곳에는 그러면 사람이 왜 밀집합니까? 그런데 야외 광화문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날 광화문에 한번 가보고 나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자, 광화문에 사람이 야외가 실내보다 훨씬 안전하죠. 전철에 하루에 몇백만 명씩
밀집을 하면서 어떻게 광화문에 정말 저런 짓을 하는지 야외에서. 예? 그래서 뭐 누구는 또 농담 삼아서 서울대공원 가서 이제 집회하면 되겠다. 서울대공원 가서 서울대공원에는 몇만 명씩 밀집을 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게 정말 이게 방역입니까? 이게 방역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인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이거 한번 보세요.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을 막고 무슨 뭐 전쟁 났습니까? 예?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이딴 짓 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도 없었어요. 독재 정권에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고 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인간들이죠. 민주주의라는 걸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놈들이에요. 민주는 무슨 민주입니까?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한 놈들인데 전철까지 다 무정차 통과시키고. 예? 정말 악한 놈들이. 여기 보세요. 서울랜드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서울랜드는 사람 저기도 그러면 경찰차로 다 막지. 방역은 방역답게 감염병 위험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면 광화문만 이렇게 재인산성을 쌓을 게 아니라 서울대공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에서 노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서울대공원에 저렇게 사람이 모이면서 집회는 위험하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머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구조를. 여기는 또 그 소래포구 시장 사진이죠. 소래포구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어시장에. 그럼 저기에 바글바글하게 명절 때 다녔던 사람들은 광화문에는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위험하다고 아예 통행금지, 저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면. 이거는 양심이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의학 지식이 없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데 양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낙연, 정세균, 문재인 이런 사람은 양심이 없어요. 정신병자 아니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기 보세요. 뭐 놀이터마다 사람 바글바글한데 명절에 놀이터는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람을 얼씬도 못하게 합니까? 근데 경찰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없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히죠. 여기 보세요.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차입니다. 차. 오른쪽 화면이요. 저렇게 서울대공원에는 차가 바글바글한데 드라이브 스루 2대가 방역에 위반된다는 이낙연. 참, 예? 광화문 광장 10명이 모여도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김창룡 경찰청장하고 정세균하고 문재인하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런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참나 기가 막혀요. 여기 참 버스 경찰차가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이걸 가지고 자화자찬을 합니까? 예? 예? 이걸 가지고 자화자찬을 합니까? 여기 제주공항입니다. 제주공항. 예? 제주공항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요. 참, 사람이 2명 이상, 차에 타면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위험하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기 보시면 전철이 또 바글바글합니다. 전철이.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코로나가 위험하다면 사람들이 전철을 저렇게 타겠습니까? 예? 뭘 막는데요? 문재인 당신은 뭘 막는데요, 지금? 국민의 인권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뭘 막느냐고, 지금? 전철 타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철은 탄다고 생각하면은, 광화문의 집회 결사의 자유도 동일하게 보장을 해야죠. 전철은 밀폐된 실내고, 광화문은 야외예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혀요. 이게요. 예? 참. 그래서 기가 막히죠. 참. 좌파 한 명이 와서 명박이 때는 더했다는데 명박이 때 더하긴 뭘 더했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예? 자, 실내에서 식당에서 바글바글하게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야외 탁 트인 곳에 바이러스가 다 확산되어서 없어지는 야외에서 단 10명이 모여도 위험하다는 문재인이나 대깨문, 당신들이 없는 것은요, 머리가 없고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여기 경찰 보세요. 그날 동원했던 경찰. 그날 동원했던 경찰을 보면은 경찰은 코로나가 없냐고요. 그리고 입구마다 틈마다 아예 통행금지를 했거든요. 그날 가신 분들 아시지만 그날 완전 통행금지를 했었는데 참 예? 여기 보세요. 경찰 당신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 응? 그렇죠. 이명박 때는 그 광우병 사기를 쳤죠. 광우병 사기. 광우병 사기 쳤는 놈들이 지금 또 코로나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요. 여기 경찰들 보세요. 저것들은 안 걸리냐고. 여기 인도입니다. 광화문 인도. 예? 광화문 인도인데 아예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말살을 했어요. 인도까지 쇠펜스를 다 쳐놨어요. 여기. 예? 이게 인권 국가입니까? 민주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그냥 통행도 못하고 1인 시위도 못하게 이렇게 다 쳐놨어요. 예? 이런 거를 다 증거로 남겨서 나중에 다 정말 경찰청장부터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지금 가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광화문에 가려니까 저렇게 차로 다 막아놨어요. 차로. 저 차는 뭐 경찰이 동원했는 성룡차인가 성룡차로 해서 그 앞에 경찰이 저렇게 해가지고 출입을 막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범죄예요, 국민 여러분. 이게 1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잖아요.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할 권리를 막을 감염병적인 근거도 없고 집시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우리 국민의 1인 시위를 막은 것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정의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직권남용죄인데 우리 국민들의 1인 시위를 할 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김창룡은 직권남용죄를 한 거예요. 경찰청장은. 그 다음에 저렇게 차로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날 1인 시위를 방해받았던 분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1인 시위는 헌법상의 권리고 이것을 막을 정당 사유가 없어요. 1인 시위를 뭘로 막죠? 1인 시위가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뭐가 위험합니까? 예? 이게 직권남용죄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첫째, 우리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발을 하고 또 권리를 침해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고발하실 분은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시면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요 앞에 제가 이메일 적어놨죠. 제 이메일입니다. 제 이메일 저기 있는 게. 네. 자,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개천절 전날은 이렇게 해놨더라 이랬는데 이렇게 해놨는 것은 정말 제가 그 다음에 경찰차로 저런 악랄한 거를 하리라고는 이때까지도 내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2월 달부터 현수막 쳐놓고 광화문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2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중국하고 북한에 김정은이가 볼까봐 부끄럽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원전 차단하라? 경찰을 1만 명이나 투입한다? 아니, 사람이, 이게 방역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공산당이 하는 짓이지. 그러면 전철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실내 밀폐된 곳에 전철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왜 방역을 안 하냐고. 예? 왜 방역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제 자료 보니까 기가 막히죠. 했는 짓들 보니까. 아니, 실내 밀폐된 데는 왜 방역을 안 하냐고요. 응? 그러면서, 참네, 광화문은, 뭐,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광화문은. 이렇게 하고, 아예 그냥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예 차로, 골목골목마다 경찰이 어디서 차를 구했는지 성룡차 작은 것까지 다 구해가지고, 다 막아놨어요, 저렇게. 뭐, 아예 광화문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우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방역이 아니죠. 방역 같은 소리 했네.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한 대에 한 명 탔는데도 9대 이상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실내 밀폐된 데서 전철에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이거는 합니까? 민주당 자기들 보세요. 소주 마시는 민주당 의원들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정말 감염병이 위험해서 그런 소리 합니까? 광화문에는 10명도 못 모이게 하면서 실내 밀폐된 데서는 마스크 벗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건배하면서 부어라 마스크도 안 썼어요. 야외에서 마스크 쓰면요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확진자가 있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은 검사할 필요도 없고 격리할 필요도 없고 안전하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지금 기준이에요. 방역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스크를 쓴 광화문 광장에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검사할 필요도 없고 확진자가 있어도 확산이 없다고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의 지금 방역이라니까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가서 역학조사하는 원칙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마스크를 썼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정은경이 하고. 예? 실내 룸살롱에 3달 동안 600만 명이 있었습니다. 실내 룸살롱에서 마스크 쓰고는 옵니까? 근데 마스크 쓰고 야외에서도 10명도 못한다는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이게 사기지. 자기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죠. 예? 이건 사기예요, 사기.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쉬쉬했죠. 쉬쉬. 확진자 1명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백화점은 실내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야외보다 훨씬 위험한데 백화점의 직원한테도 자기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안 알려서 노조에서 난리 났잖아요. 노조에서. 롯데백화점에서 13차례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걸 왜 숨깁니까? 그렇게 방역하던 정세균, 문재인, 정은경 왜 숨깁니까 이거를? 어? 이건 사기죠, 사기. 예? 질병관리본부에 저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세요. 그래놓고 드라이브 스루 2대는 위험하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예? 이 김창룡 드라이브 스루 참가자는 현행범 체포하고 운전면허 취소한다. 이런 인간들은 꼭 보면은요 마스크 쓰고 뭐 노란 옷 입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바로 쇼죠, 쇼. 예? 이게 바로 쇼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양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어려운 말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그 다음에 좌파 언론 양심이 없다니까요. 양심이. 우리가 계속 말하는 실내 밀폐된 데서는 버글버글하게 하면서 야외에 단 2대 3대 드라이브 스루가 위험하냐? 야외에 10명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폐쇄하는 북한같이 하는 그게 맞는 일이냐? 맞지 않는 일이죠. 그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의학적으로는 팬데믹이라고 그런다.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전철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없는 데가 없어요. 오늘 뭐 기사에 보니까 WHO가 뭐 전 세계인의 10%가 벌써 다 감염이 돼 있다. 팬데믹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데 무슨 카페는 되고 식당은 되고 안전한 야외는 안 되고,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국민 건강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정세균 당신? 이거 다 처벌시켜야 돼요, 나중에. 예?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드라이브 스루가 방역에 저항하는 거랍니다. 이낙연이, 이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양심이 없어요. 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근데 이 이낙연이가 드라이브 스루는 방역에 저항하는 거라면서 자기는 봉화마을 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았어요. 봉화마을 가가지고. 여기 한번 사진에, 밑에 아래 사진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벌써 50명도 넘어요. 남들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야외에서 10명 집회도 못하게 하고, 드라이브 스루 9대도 못하게 하는 이낙연이가 방역 그러더니 자기는 저러고 앉았어요. 밀접 접촉하고 있네. 사인한다고.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이낙연 페이스북 사진입니다. 자기가 페이스북 올려놓고 자기가 당황했는지 내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페이스북. 여기 보이죠? 이낙연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인데, 연합뉴스 사진인데, 여기 무슨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실내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있으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창문도 내리지 말라 그래요, 이낙연이가. 예? 얼마나 거짓된지 여러분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예? 아니, 드라이브 스루에 차에 2명 타면은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버스에는 저렇게 줄 서서 타요. 예? 버스에는 줄 서서 타요. 그러면서 불법 집회? 집회가 왜 불법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집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당신들도 집회로 탄생한 정권 아니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게 김정은, 인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이 지금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도 완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사람이, 양심이. 어떻게 집회가 반사회적인 범죄입니까? 그럼 전철 타는 거는 뭐 살인죄입니까? 문재인? 이렇게 거짓된 방역.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해야 되는데, 야외가 안전하고 밀폐된 실내가 위험한데 우리나라는 야외가 위험하다는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보세요. 공권력이 살아있는 걸,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 인권 침해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통행금지가 어딨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날 10월 3일 날 통행금지 시킨 거,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방해한 것으로, 국민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그것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그거는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차들은 이렇게 가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왜 위험합니까? 예? 이 귀성 차량입니다. 귀성 차량. 예? 집회는 허가제도 아니죠. 집회는 허가제도 아닌데 지금은 완전 금지를 하고 있어서 허가제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날 1인 시위 방해받은 분들은요, 헌법상의 1인 시위는 그게 감염병적으로도 야외에 1인 시위가 위험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안 되죠. 통행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드라이브 스루는 창문 내려도 안 되고
2명만 타도 위험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철은 747만 명 타고 제주공항에 4만 명 밀집하고 서울대공원에 2만 명 밀집하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양심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허가해줬는 법원의 판결문인데 9월 26일, 10월 3일 이틀 집회를 신청했는데 9월 26일은 했어요. 강동구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근데 10월 3일은 문재인이가 안 된다 하니까 경찰들이 권력에 개가 돼서 10월 3일은 안 된다. 9월 26일은 되고 왜 10월 3일은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판사가 했는 말이 가관입니다. 자, 9대 하긴 하되 한 대에 한 명만 타야 된다. 2명 타면 코로나가 위험하다. 판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명 타면 코로나가 위험합니까? 그러면 버스는 왜 타고 식당에서 10명, 20명 밥은 왜 먹습니까? 승용차를 2명이 타면 위험한데. 예?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창문을 내리면 안 된다.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그러면 차 창문 내리면 안 되면, 야외에서 창문 내리는 것도 안 되면,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이게? 이런 판결을,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해가지고, 그래도 9대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하라 했는데, 이런 엉터리로 정말 코로나에 실내에서 수십 명이 밥 먹는 것도 하면서 야외에서 창문도 내리지 말라는 이런 판결한 판사조차도 탄핵하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깨문들이. 정말 천하에 정말 이게 사기 코로나입니다. 이게. 예?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이 위험하면은 드라이브 스루는 엄벌에 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술 처먹고 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예? 정은경이 취임식 이러고 있겠어요? 단 2명이 타도 드라이브 스루 때 단 2명이 타도 안 된다면서 법원에서 코로나가 위험해서 단 2명이 타도 안 된다면서 정은경이 취임식은 이러고 있겠냐고요. 이거 정은경 취임식 사진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문재인이 왔다고 이렇게 바글바글 해가 되겠냐고요. 서울 지하철 767만 명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767만 명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을 억압해서 8.15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이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8.15 날 해운대도 100만 명씩 모였고 제주도도 30만 모였고 관광지마다 바글바글 했는데, 그러면 해운대는 사람 모였는 데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해운대에 사람 밀집하게 했는 문재인 정세균은 어떤 책임졌습니까? 사람 밀집하게 한 게 코로나 퍼지게 한 거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8.15 집회에 왔는 날 강제검사 시켰잖아요. 사람들 다 강제검사 시켰는데 강제검사를 28,700명을 해보니까 1% 미만이 나왔어요. 코로나 양성률이. 코로나 양성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코로나의 확산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전부 강제로 다 검사를 코로나를 해보니까 1.2%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8.15 날 강제검사를 당한 사람들이 99%가 코로나가 음성이 나와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WHO에서도 10%가 감염이 됐다는데 1% 양성률 나왔으면은 이것은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없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퍼졌다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시위대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1%대가 나와서 시위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의 확산이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달부터 미국에서도 시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는 감소했어요. 6월달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4월달, 5월달에 나이트클럽은 안전하고 이 실내에서 그 나이트클럽은 안전하고 마스크 쓰고 뚝뚝 떨어져서 안전수칙 지켜서 하는 교회는 위험하다. 이딴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교회발이 많다? 그래, 교회발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교회에서 A라는 사람한테 접촉을 해서 B라는 사람에게 옮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교인이더라. 병원에 와서 코로나가 양성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더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회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전철도 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갔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발이 되냐고요. 예?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고발하고, 예? 자기들은 희한해요. 무슨 놀러 가게 한 거, 해수욕장 이런 데 간 거, 뭐 서울 대공원 간 거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람이 밀집하게 해놓고 이런 데서 놀면서 광화문에서 10명 모이면 위험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이 거짓말 8.15에 대해서도 잠복기도 거짓말하고요. 8월 15일 날 왔는데 8월 16일부터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강제검사 받아라. 이런 잠복기 거짓말을 하고 8월 15일 날 강제검사 당한 사람들 28,000명, 무려 28,000명이나 검사해봤더니 8.15 때문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진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경찰 소환해가지고 지금도 경찰 출석, 오늘 또 뭐 누가 그러더라. 경찰 출석 요구 받아서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가고 이게 지금 많은 겁니까 이게? 예? 검찰도 양심을 회복해야 되죠. 아무리 문재인 추미애가 막 검찰을 해도 검사로서의 프라이드와 검사로서의 양심과 검사로서의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감염병은 감염병 위험대로 관리해야지 교인 명부에 있거나 교회 다닌 적 있으면 다 교회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구체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누구하고 마스크를 또 한 명이라도 꼈으면 아니에요. 마스크를 둘 다 안 끼고 접촉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발로 어떻게 분류했냐 하니까 질병관리본부가 황당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교인 명단에만 있으면 다 사랑제일교회 발이다. 사랑제일교회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실만 있으면 다 사랑제일교회 발이다. 이런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생사람 잡아서 8.15 때문에 감염병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김경재 총재, 김수열 회장님 구속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죗값을 치를 거냐고요. 조슈아보다도 홍콩의 조슈아도 인권 탄압을 당했지만 구속 3시간 만에 홍콩은 아직까지 판사는 양심이 있나 봐요. 3시간 만에 조슈아를 석방했는데 우리나라는 8.15 집회 생트집 잡아서 김수열 회장, 김경재 총재 지금 벌써 뭐 일주일째 잡아넣어놨잖아요. 정말 이거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됩니다. 5.18을 진실 규명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사기, 광우병 사기, 탄핵 사기 이런 것을 정말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집시법의 주체자의 준수사항 위반은요, 이거는 벌금 1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모욕죄보다 약한 겁니다. 욕 한마디 하는 것보다 죄가 낮아요. 왜냐하면은, 집회라는 것은 허가가 인정되지 않고, 집회라는 것은 또 집회하고 다르게 집회가 진행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처벌하는 거는 헌법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두 사람을 지금 구속시킨 거예요. 예? 사람이 모여서 코로나가 확산됐다? 28,700명이나 검사했는데 코로나가 확산 안 됐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집회에서 퍼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게 죄라면 해운대에서 100만 명 모이게 하고 룸살롱에 600만 명 모이게 했는 문재인 정세균부터 처벌해야죠. 근데 이런 정치판사 최창훈 이런 사람을 영장판사로 발령을 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죠. 이 사람 영장판사. 그래서 이 최창훈이가 욕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구속하면 인권 침해인데, 욕 한마디 하는 것보다 형량이 낮은 걸로 사람을 지금 인신을 구속해 놨거든요. 정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나중에 사법농단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됩니다. 억울하게 구속당한 사람들 진상규명 다 해가지고 정말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줄 모르겠어요. 김경수 대법 이렇게 해서 대법관 13명 중에서 11명을 코드 인사는 박근혜 정부 때 범죄라 그랬잖아요. 대법관을 13명 중에 11명을 다 코드 인사를 해놓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추미애가 검찰 다 코드 인사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비리에 대해서 정권 비리, 추미애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은 다 자천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과거에 안태근 검사가 인사보복했다고 구속했었는데 안태근 검사를 이번에는 무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보복 인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중국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 10월 3일날 이 꼬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예? 야외가 안전하다는 것은 외국에는 상식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고, 프랑스도 우리보다 코로나가 심하지만 집회를 이유로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 금지는 안 된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은 사전 신고를 하고 그거 방역 수칙 지키면 시위를 하게 해야 된다. 예? 파리 경찰의 그 15,000명 단속 시위 후에 프랑스 법원은 양심이 있죠. 왜? 야외니까. 야외에 집회가 뭐 다 보장해야지. 그게 지금 상식이거든요. 프랑스나 그 미국도요.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진짜 깜빵 가야 될 뭐 윤미향,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막 지금 멀쩡하게 있고, 김경수, 송철호 이런 사람은 그리고 정말 뭐 정광훈 목사님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놓고
뭐 아무 죄 없는 김수열 총재, 뭐 김경재 총재 잡아놓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뭐 우종찬 기자도 잡아놓고 신발 열사도 잡아놓고 뭐 투표용지 그거 제보한 사람도 잡아놓고 이거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연대도 오죽하면 참여연대가 뭐 보수단체 편들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건 재인산성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집회 전면 금지는 말이 안 된다. 참여연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의당조차도 집회 전면 금지가 이게 말이 되느냐. 정의당조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재인하고 이 인간들이 이낙연, 정세균이가 인간이하의 짓을 했으면은 정의당조차도 집회 전면 금지는 이거는 민주주의 말살하는 거고 과도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집회에 대해서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내에서 전철도 747만 명씩 타면서 몇백 명씩 부어라 마시라 술도 마시면서 야외는 저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는 게 그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그거는 극악한 범죄.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집회 신고를 많이 하시고 집회 금지를 시키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강의하면서 자료가 많잖아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집회에 대해서 금지한 거에 대해서 소송하실 분은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명돈 교수, 서울대학교 그 감염을 전공하신 오명돈 교수, 우리나라의 그 감염의 가장 권위자신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문재인 정은경의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려다가 돌연 취소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자가 그래도 인터뷰라도 해주세요 하니까 어떤 기자회견 하려고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과도한 방역 정책은 문제가 있다. 지금 무슨 코로나의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국민의 모든 집회를 말살하고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말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니다는 거죠. 50대 이하의 사망률은 미미하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방역 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오 교수님이 했는 이 데이터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50세 이하는 사망률도 미미하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세 이하는 사망자도 거의 없고 50세 이하도 사망자는 거의 없다. 코로나를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료에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외국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국민들이 죽는 숫자는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요즘에 막 국민들이 많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망이. 그 말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있어도 예년처럼 비슷한 숫자의 국민들이 죽는 사망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사망자가 30만 명 정도 사망하거든요. 작년에도 30만 명, 올해도 한 30만 명 사망하는 거예요. 폐렴이나 자살 이런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코로나의 40배에서 60배가 폐렴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도 10배가 됩니다. 코로나에. 그렇다고 교통사고 난다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10배가 높지만 교회 가다가 그렇다고 교회 예배를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된다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봐 걱정된다고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지 않잖아요. 예? 상식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완전히 막 국민들이 다 죽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문재인, 정세균, 이낙연, 정은경의 거짓 코로나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탄압받는 것도 탄압받는 거지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이거 방역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코로나 정책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환자 중심의 이런 방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공포 정치하고 막 문재인은 막 코로나가 고마운 거죠. 국민에 대한 공포 정치, 통제, 코로나 계엄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드라이브 스루 시위잖아요. 지금 이거 드라이브 스루라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해서 문재인의 그 재인산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라도 차에 다 하나씩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사퇴하라. 추미애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추미애의 범죄, 조국의 범죄, 문재인의 헌정 파탄, 경제 파탄 이런 것들을 차에 다 붙이고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권리 찾기, 경찰청장이 광화문에 통행금지를 시킨 것은 이건 정권 바뀌면 반드시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시위를 금지시킬 명분은 없거든요. 1인 시위를 금지시킬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적으로 위험합니까? 집시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경찰청장이 국민의 기본권, 1인 시위의 기본권, 광화문을 다니는 통행권을 막은 거에 대해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집회금지 통고, 집회금지 통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정지를 국민들이 전국민 집행정지 가처분하기 운동을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뭐 5대든 9대든 이제 가능하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많이 거짓을 알리고 대한민국 교회들은, 기독교인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세균의 거짓말이잖아요. 비대면 무슨 뭐 식당에서 100명, 200명 마스크 벗고 밥은 먹으면서 제 마스크 얘기하셨죠. 마스크를 저렇게 썼는 경우에는 확진자하고 직접 만나도 검사할 필요도 없고 감염병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은요,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아무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사람은. 그게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금 원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교회 예배 금지를 왜 시키냐는 거죠.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죠. 확진자 있어도 전파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게 방역인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지금 위에가 지금 교회인데 교회가 텅 비었는데 밑에 전처럼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신앙입니까? 이 교회는 텅 비어서 예배 금지를 시켜놓고 제주도 공항은 터져나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까? 정말 한국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문재인이가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이게? 식당에서 저 바글바글하게 마스크도 안 쓰고 밥 먹고 다 하면서 위에 하면 보세요. 교회는 저렇게 텅 비운 게 저게 무슨 신앙입니까 저게? 예배와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문재인의 조롱. 전철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고, 응?
식당에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줍니까? 예? 이 보세요. 위에 교회는 텅 비었는데 밑에 식당에는 바글바글하게 밥 먹고 있어요. 마스크 벗고. 이게 과학인지, 밑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이 서울대공원에 바글바글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교회는 저렇게 텅 비는 게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의 방역 원칙이 교회 안에서 마스크 썼으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 나와도 마스크 쓴 사람은 전혀 전파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게 문재인의 방역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게 왜 안 됩니까? 사이비 목사님들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사이비 목사님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지금 과학입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이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은 자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게 아니 식당에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하면서 교회는 안 된다고 조롱하고 앉았고 제주도 공항에 놀러는 가면서 전철은 하루에 700만 명씩 타면서 마스크 쓰고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기가 어딨냐는 거죠. 서울시가 예배 드렸다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교회를 고발했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원순 빼고로 당신이 지금 권한대행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이 있으라고 어떻게 예배 드린 거를 가지고 고발하고 이거를 처벌합니까? 그러면은 식당에 밥 먹는 사람부터 처벌해야지. 마스크 벗고 꼭 이런 얘기할 때는 노란 옷 입고 마스크 쓰고 나와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것보다 안전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고발당해야 됩니까? 문재인도 양심이 없고 정세균, 이낙연도 양심이 없고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해서 자기들도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 좌파 언론들도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바글바글하게 가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합니까? 예? 제주도는 바글바글하게 가면서 식당에서 바글바글하게 밥 먹으면서 광화문 야외는 위험합니까? 실내 밀폐된 데서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거는 안전하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중국 천안문 광장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면서 맛집에는 줄을 서고 앉았고. 예? 정말 기막히잖아요. 이러면서 예배는 위험합니까?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불가능해요. 회개하고 정말 문재인의 거짓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지 돼요. 이 거짓된 나라, 이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의 이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잡지 않으면은요, 정말 양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콘서트는 감동의 무대고 예배는 지금도 다 금지시켜서, 그게 지금 이 콘서트 하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광화문 광장은 천안문 광장 이상으로 저렇게 말살을 하고 문재인 당신이 양심이 있냐고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텅 비우고
그런 인간들이 부어라 마셔라 술은 마시면서 소주 맥주 섞어서 마시면서 교회는 위험하다는 이게 어딨냐고요, 이게. 맥주집은 바글바글 하면서 광화문은 죄인 산성을 쌓아가지고 통행금지 1인 시위 금지까지 시키는 이게 맞냐고요, 이게. 교회가 텅 비어서 이게 신앙입니까?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입니다. 백화점은 확진자 나와도 장사해야 되니까 쉬쉬하고, 교회는 확진자 안 나와도 지금 예배를 금지시킵니까? 이게 문재인이 조롱하는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 전철은 지켜준다. 응? 이게 방역이라는 말 좀 하지 말아요. 문재인하고 이낙연하고 정세균하고. 방역이 사기의 영역이에요. 사기의 영역. 지금 이제 예배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이 법안이 다 통과되면 골 때리게 됩니다. 이제 예배 드리면 징역형에 처하고, 이제는 이 예배금지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징역형에 처하고, 이번에 또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면은 또 항의하면 그것도 또 징역형에 처하고, 긴급 체포하고, 이 예배금지법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완전히 공산당 빨갱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들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방역이란 이름으로, 감염병 예방법이란 이름으로 완전히 빨갱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예배금지법을. 정말 이런 거짓된 나라 정말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철을 747만 명씩 바글바글하게 타면서 이 코로나 중국하고는 고통을 나누겠다고 하면서 중국은 고통 나누고 통제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예배, 집회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말살합니까? 공산국가처럼. 코로나가 퍼진 것은 친중 사대주의로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고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다 코로나가 확산됐습니다. 팬데믹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방역, 실내 밀폐된 공간, 전철 이런 데는 다 방치하고, 그렇게 해서 거꾸로 방역, 휴가 장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팬데믹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이제 드렸는 대책이, 우리가 권리 찾기 운동을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겠고, 집회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집회를 이 국민의 기본권 찾기 운동을 해야 되고, 드라이브 스루를 또 통해서 국민들에게 거짓을 알리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의 정말 최대의 위기,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고 또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철은 바글바글 하면서 교회는 저렇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배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예배금지법 통과시키면 지금도 겁나서 예배 못 드리는 목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금지법이 곧 통과된다니까 이제. 바글바글 식당에서 밥 처먹으면서 예배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철 타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야외 집회는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알리고, 지금은 진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들, 대깨문들 다 알아요. 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술 처먹고 마스크 벗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 다니고 비행기가 터져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전철을 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국민들을 뒤에서는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뭐 방역 핑계 대면서 이 위선된 사람들, 위선되고 거짓된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합리화하지 맙시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정의가 승리해야 되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또 조금 길게 했지만 이번에 10월 3일 날 이 재인산성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양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회가 거짓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이 거짓을 반드시 다 바로 알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무너진 예배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뭐 계속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예배금지법,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통한 공산당 같은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